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진웅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 비트코인 같은 그런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 실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전자소송 사이트가 셀프 소송을 하기에 편하게 개편돼서 셀프 소송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자료를 찾기가 어렵고, 또 강제집행 실무에 대해서는 더더욱 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2021년 처음 제가 비트코인 관련된 사건을 의뢰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판례도 찾아보기 어렵고, 또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소장을 작성하는데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서초동에서는 아직까지도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실무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 드문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거래소에 위탁된 경우를 나누어서 집행 방법을 달리해야 되고, 또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가상자산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강제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상자산 소송 및 집행 실무인데, 가상자산 인도 청구와 가상자산 강제 집행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의 정의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는 것이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학자들 견해로는 블록체인 기술 등에 의해서 재산적 가치를 지니게 된 암호화 체계 내지 전자적 기록 또는 화폐 유사 기능을 하는 것 정도로 정의합니다. 2018년 2월 1일 기준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수는 1507개,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은 모두 알트코인으로 총칭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 비트코인 캐시, 트론 카르다노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국내 거래소는 어피트, 빗썸, 코인원, 코빅, 고팍스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어피트는 저희가 이제 사건을 나중에 처리할 때 법인 등기 등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데, 어피트로 하면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나 등기소에 가서 두나무 주식회사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비트코인도 무형의 재산에 해당돼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결국은 비트코인도 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공간인 비트코인 지갑이 필요하고, 그 비트코인 지갑은 비트코인 주소라는 계정을 생성해서 그 주소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합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을 거래하려면 지갑을 만들어야 되고, 그 지갑의 주소가 은행의 계좌번호 역할을 합니다. 또 비트코인 주소에는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암호키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두 개의 암호키가 생성이 되는데, 하나의 암호키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개키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키입니다. 개인키는 일종의 비밀번호로서 비트코인을 다른 지갑에 이전할 때 입력하는 번호입니다. 가상자산 보유자는 자기의 지갑 주소에 대응하는 개인키를 관리함으로써 가상자산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승계를 받은 다음에 비트코인을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발행주처도 없고 현물도 없으므로, 또 유체동산 가압류나 압류는 불가하고 부동산도 아니니까 경매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게 아니고 거래소에 위탁된 경우라면 기타 재산권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재산권으로 봐서 그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무형의 기타 재산권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례들이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 카합 10471 결정, 비트코인 출급 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용 결정을 한 것이고요. 가상화폐 전속 매각 등 이행 청구를 가압류 대상으로 삼아 결정한 예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7 카단 817381 결정도 있고, 가상화폐 반환 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은 사례와 암호화폐 지급 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은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을 지급 청구한 다음에 만약에 집행이 불능될 경우에는 대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 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과하여 대상 청구를 병합해서 소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이따가 소장을 작성하겠지만 본래적 급부 청구에 반드시 대상 청구를 병합해서 청구 취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문 사례를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1200 이더리움을 인도하라. 이렇게 먼저 본래적 급부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상 청구인 위 이더리움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 집행이 불능일 때는 1 이더리움당 17만 6,5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해라. 17만 6,500원은 소송이 진행되다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날마다 등락을 하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그 금액으로 대상 청구를 병합을 합니다. 대상 청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그 집을 내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 집이 만약에 화재가 나서 불에 탈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집행이 불능하면 돈으로 달라라는 거 이거를 대상 청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상자산에 대한 소송을 할 때는 본래적 급부 청구에 대상 청구를 병합해서 소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대상 청구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가 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해야만 개시가 됩니다. 집행 불능 사실은 집행관이 심사를 하는데 본래적 급부 내가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불능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내가 강제 집행을 한다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청구 취지는 어떻게 작성을 하고 또 법원에서 판결 주문은 어떻게 나오는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가단 30200 약정금 판결에서 청구 취지를 보시면 피고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10비트코인을 인도하라. 위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불능일 때는 834만 2천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해라. 또 두 번째 청구 취지 사례를 보면 이더리움 암호화폐 40 이더리움을 인도하라.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 집행이 불능일 때는 1 이더리움당 22만 4,5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 취지가 바로 판결 주문에 대응하기 때문에 판결 주문도 역시 본래적 급부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이 불능일 때는 얼마의 비율로 이런 대상 청구를 병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나중에 소송이 다 끝난 다음에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면은 또 판결을 받을 수가 있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말은 1심이 끝나고 나서 상대방이 시간을 지연하려고 항소를 하고 있는데 항소와 관련 없이 송달증명원을 첨부하고 가집행문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지방법원 2021 가합 10만 2694 판결 대여금에 대한 사건인데 판결 주문을 보면 역시 비트코인 암호화폐 얼마를 인도하고 본래적 급부 청구에 반드시 대상 청구가 병합이 되는데 강제 집행이 불능일 때는 1비트코인당 2,959만. 지금 현재는 1억이 넘지만 이 당시에는 액수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병합해서 금전 채권을 이렇게 청구 취지에 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을 같이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9 가합 51만 6천 17 비트코인 반환 사건이 1심에서 기각이 되고 그 다음에 패소자가 다시 항소를 한 사건인데 항소심에서도 역시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 200만 9,860 비트코인 판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1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 취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그리고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 이렇게 청구 취지를 작성을 했는데 주의적으로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30개 및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특례법에서 연 12% 이렇게 지급하고 대상 청구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한 개당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가액을 이렇게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 주의적인 판결이 안 받아들여질 때는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천
279만 120원을 이렇게 이제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에 소송 비용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를 쓸 때는 항상 본래적 급부 청구 외에 대상 청구를 병합하는 강제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금액으로 환산한 비율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다음은 제가 2021년에 작성한 소장 내용입니다. 인적사항은 제가 모두 변경을 했는데 비트코인 인도 청구에서인데 내용은 피고들이 비트코인을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돈으로 불려주겠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갚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줬기 때문에 비트코인 인도 청구의 소입니다. 청구 취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본래적 급부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이 불능일 때는 얼마를 환산한 돈을 지급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청구 취지를 쓸 때는 피고들이 연대 책임을 질 때는 연대하라는 문구가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래적 급부 청구, 대상 청구를 이렇게 씁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선고 원인을 쓸 때는 당사자 관계를 쓰고 그 다음에 요건 사실을 씁니다. 비트코인을 교부한 사실과 발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대상 청구를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청구 취지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각서 내용 증명 2021년 6월 달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입니다. 판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이고 그래서 피고를 2명으로 잡아서 상대방은 법무법인이고 그래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인도하고 대상 청구, 강제 집행이 불능일 때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는 3,67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심 변론 1심에서 마지막 이제 변론 종결이 끝날 당시의 금액이 3,675만 원이어서 나중에 이것은 청구 취지 변경을 하면 됩니다.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 다음에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저희가 당시에는 7.6543 비트코인을 이렇게 청구 취지에 적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도 사건이 2023년도 12월 8일 날 끝났습니다. 다음은 아까 같은 판결을 받아서 판결문,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을 첨부해서 집행권을 만들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건데 지금 가상자산 압류명령 신청서는 채무자가 직접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래소에 위탁된 경우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고 지금 가상자산 압류명령 신청서는 채무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 취지를 이렇게 씁니다. 채무자가 갖고 있는 별지기재 가상자산을 압류한다. 채무자는 제1항으로 압류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권리행사 또는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신청 이유는 제 것을 보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판결받은 판결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가단 12,34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에 의하여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는 당연히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는 판결문, 그 다음에 송달 확정 증명원 집행문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를 다 첨부한 다음에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면은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보고 그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지가 날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소송 당시에는 채무자가 서울에 살았는데 나중에 판결이 끝날 당시에는 경기도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를 봐서
관할 법원을 바꿔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별지는 청구 채권 해가지고 대여금 1억 원을 받을 게 있고 이자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집행 비용도 같이 첨부해서 원금과 이자 그 다음에 집행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청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류할 가상자산의 표시는 청구 금액은 압류 목적의 한도 이렇게 해서 채무자가 갖고 있는 가상자산 압류 순서는 전자지갑에 이렇게 압류가 없는 전자지갑과 가압류가 있는 전자지갑이 있을 때는 이렇게 순서에 의한다. 선행에 압류, 가압류가 없는 걸 먼저로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후순위로 하고 만약에 전자지갑에 복수의 가상자산이 있을 때는 본인이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전자지갑에 복수의 가상자산이 있을 때는 순서를 정하는데 본인이 정해도 됩니다. 리플, 비트코인 이런 순으로. 다음은 가상자산 매각명령 신청서인데 판결을 받아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압류한 이후에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집행관의 지갑으로 옮긴 다음에 하는 그런 신청입니다. 가상자산은 시세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적정한 타이밍을 정해서 매각 위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압류한 다음에 채무자의 가상자산이 집행관의 지갑이라든지 집행관이 지정하는 거래소에 위탁이 되면 그때 가상자산 매각명령 신청을 하는 겁니다. 가상자산 매각명령 신청서 작성 요령은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신청 취지는 위 당사자 사이에 2025 타채 1234호 아까 압류명령을 받은 다음에 다시 특별현금화 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하도록 이렇게 명령해 줄 것을 신청한다. 이런 것이 가상자산 매각명령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먼저 압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청하는 것이 가상자산 매각명령 신청서입니다. 신청 이유는 채무자에 대해서 이렇게 압류명령을 신청해서 압류명령 결정을 받아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이 집행관이 지정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빗썸코리아라든지 업비트라든지 이런 곳에 지갑에 전송되어서 매각명령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신청에 이른 거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첨부 서류는 압류결정문, 송달증명원, 그 다음에 집행관이 작성한 조서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양도명령 신청입니다. 아까는 매각명령이었지만 이것은 매각명령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집행관의 전자지갑으로 오면 그것을 이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그렇지만 가상자산 양도명령 신청은 매각하지 말고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채권자에게 직접 양도하라는 그런 명령 신청서입니다. 신청 취지는 2025 타채 1234호 압류를 한 다음에 압류된 가상자산에 대해서 법원이 정한 가액으로 양도하는 명령을 신청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 그거를 채권자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전자지갑 주소 등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채권자의 개인지갑 공개 키 정보는 이렇게 지갑 주소를 예시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전송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기재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의 어떤 압류라든지 매각명령, 양도명령 신청인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저희 사무실에도 신청했던 자료입니다.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거래소에 위탁된 경우에 신청하는 압류명령 신청서입니다. 채무자가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을 반환 청구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반환받을 청구권, 이 청구권을 압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는 거래소입니다. 빗썸코리아를 쓴다든지 두나무 주식회사, 두나무 주식회사는 업비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를 이렇게 빗썸코리아하고 두나무 주식회사로 했을 때는 반드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채무자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야 되고 주민등록 초본 첨부 없이 법원에 먼저 접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보존명령이 나오고
그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아니면 구청에 가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주민등록 초본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3채무자는 이렇게 빗성코리아나 두나무 주식회사, 그러니까 채무자가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소로 예상되는 곳을 제3채무자로 잡아서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 채권은 판결받은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비트코인 인도 신청을 하게 되면은 판결 내용은 내가 돈을 빌려준 대여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으로 직접 투자를 한 경우, 코인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청구 채권은 코인으로 기재를 하고 대여금이나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청구 채권을 금액으로 기재를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코인으로 투자했다가 코인으로 판결을 받아서 이렇게 코인으로 기재를 한 겁니다. 신청 취지는 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별지 기재 가상자산 반환 청구를 압류한다. 그 다음에 일체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권리 행사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저하고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받은 그 판결 사건 번호를 여기다 기재하고 똑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유도 판결 번호를 기재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별지기재 채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을 구하기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 서류는 당연히 판결문,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두 통입니다. 제3채무자 두 명이기 때문에 빗성코리아, 그 다음에 두나무 주식회사. 압류 채권은 채무자가 어디 거래소에다가 얼마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받을 비트코인을 거래소 두 군데다 이렇게 임으로 나눠가지고 기재를 한 겁니다. 압류의 목적 및 한도와 압류수는 저하고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채무자 인적사항이 다르고 그 다음에 거래소가 저와 다를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700만 원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대상 청구 금액입니다. 압류 순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는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등기부 등본인데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이렇게 제출용으로 반드시 발급받으시고 상호는 주식의 빗성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상호를 쓰고 그 다음에 상호를 쓰고 주소를 쓰고 대표이사를 써서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비트입니다. 업비트로 등기부 등본을 줘야만 안 나오기 때문에 두나무 주식회사로 하셔야 됩니다. 주소 쓰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를 써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서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서는 내가 채무자가 빗성코리아나 업비트에 얼마를 갖고 있는지 모를 경우에 압류명령 신청하면서 제3채무자 진술서를 같이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 회사들로 진술최고서를 보내서 이런 조항에 답변을 오게 만드는 겁니다. 법원에서 거래소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보내면 거래소에서 법원으로 이 내용을 답변을 해서 다시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에 얼마를 위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압류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이렇게 결정이 나옵니다. 이 결정문은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진행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 압류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은 겁니다. 빗성코리아하고 두나무 주식회사를 상대로 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저희가 청구 취지하고 똑같이 이렇게 기재를 하고 청구 채권에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양도명령 신청이나 뒤에 나오지만 이부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당시 압류 채권에 표시해서 이렇게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3,675만 원이어서 비트코인이 그 금액으로 기재한 겁니다. 이 서류는 채무자에게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 압류 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모두 변제한 경우에 그 압류 명령을 취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 압류 명령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취하 결정을 해서
거래소에 이 사건을 보냅니다. 그러면 압류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 명령 취하서도 동일합니다. 결지를 이렇게 달고 같이 신청을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압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 매각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적정한 금액으로 매각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 매각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매각 명령 결정이 나오고 매각 명령 결정이 나오면 집행관이 거래소에 적절한 금액으로 매각해달라고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이 압류된 이후에 다음 단계가 매각 명령 신청을 하는 겁니다.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에 거래소, 신청 취지는 이렇게 압류 명령을 했고 압류된 가상자산에 대해서 특별 현금화 방법, 현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 명령을 해줄 것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는 압류결정문하고 송달증명원입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 양도명령 신청인데 이것은 압류가 된 이후에 매각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양도명령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양도명령을 작성하게 되면 집행관은 채권자의 전자지갑 주소로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을 전송하게 됩니다. 신청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명령에 따라서 압류된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에 관해서 법원이 정한 가액으로 지급에 가름해서 채권자한테 양도하라라는 명령을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이렇게 이제 기재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계좌번호 쓰고 이 계좌번호로 대체받기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작성을 합니다. 첨부 서류는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 압류 결정문, 송달 증명원, 그 다음에 거래소의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입니다. 다음은 중앙경제 2025년 2월 20일자 신문 기사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업계 1위는 어피트와 3위인 코인원은 시중은행이 아니라 K뱅크, 어피트는 K뱅크, 카카오뱅크는 코인원하고 제휴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빗썸이 KB국민은행으로 제휴은행을 바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다음 내용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 계좌대체 청구인데 이것은 집행법원이 거래소에 위탁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를 쓰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이 양도됐으니까 계좌로 대체해달라. 어떤 계좌냐? 방금 신문에서 본 그 거래소가 거래하는 그 은행의 계좌번호를 갖다가 적시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만약에 계좌가 있다 그러면 그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번호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넣고 채무자 역시 가상자산을 갖다가 매매를 하게 되면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계좌. 그 다음에 계좌 대체할 가상자산에 표시해서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여기다 씁니다. 수량과 종류를 쓰고 양도명령이 확정된 다음에 집행법원에서 거래소에다가 보내는 내용이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 계좌 대체 청구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판결문에 대해서 그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의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을 압류하고 판결문의 내용이 비트코인 인도 판결이기 때문에 직접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을 이전해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입니다.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 압류 및 이부 명령 신청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자 기재하고 제3채무자는 거래소 두 군데를 기재합니다. 청구 채권은 이제 판결받은 비트코인. 그 다음에 신청 취지는 동일하게 쓰시면 됩니다. 압류 명령하고 동일하게 3번까지는 같고 4번만 다릅니다. 압류 및 이부 결정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위 압류된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라는 요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정을 구합니다 하고 신청 이유는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압류 및 이부할 가상자산 반환 청구를 표시해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청구 채권을 쓰고 제3채무자는
임으로, 채권자가 임을 이렇게 나눠서, 왜냐면은 어디 회사에 어느 거래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요 경우에는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 들어가는 겁니다. 압류 및 이부할 가상자산 반환 촉구를 표시해서 청구 채권은 판결받은 거, 제3채무자는 두 군데 거래소에 그냥 임으로 나눠서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해서 결정받은 건데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 및 압류 및 이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채권자에게 직접 넘겨라, 이런 어떤 결정입니다. 제3채무자는 빗성코리아하고 업비트, 두나무 주식회사. 의무를 보게 되면은 압류하고 1번, 2번, 3번은 같고 4번만 다릅니다. 제3채무자는 이 압류된 가상자산 반환 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부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거래소에 가면 전자지갑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결정문입니다. 이상 가상자산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는 법과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거래소에 위탁된 경우를 나눠서 강제집행을 하셔야 되고, 또 그 성격이 압류라든지 또는 매각명령 결정이라든지 양도명령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압류 및 이부명령 결정이라든지 사항에 맞춰서 강제집행 방법을 달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 실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